당대표 선거만큼이나 정말 뜨거웠던 서브 선거였죠. 네. 자, 최고위원 선거도 똑같이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가 나왔고, 친청 쪽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라고. 정청래 후보는 떨어지고 네. 최고위원만 되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위원이 3명이 아니라 4명, 5명이나 하더라도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이길 수가 없을 건데, 자, 최고위원 당선인 5명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순위대로만 말씀드리면 네. 최민희 후보께서 수석 최고가 되셨고, 네. 그리고 박선원 후보, 서미화 후보,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 이렇게 5명이 지도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민희 후보, 박선원 후보, 서미화 후보, 그 다음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까지 해서 총 5인의 최고위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박선원 의원, 그 다음에 최민희 의원, 한민수, 이성윤 후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미화 후보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 때 좋은 쪽으로 많은 이슈를 받으셨고, 저희가 꼭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서미화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게, 박선원 의원이 선택된 것에 대한 당심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박선원 후보께서 뭐 굳이 분류하면 이번에 친청 대 친명에서 친명 쪽에 있었지만 그 색채가 강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박선원 후보께서 그래도 지극히 좀 상식적인 말씀이나 네. 그래도 이제 중도적인 포지션을 그래도 잘 유지를 하셨다고 보고,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국회에서의 어떤 노무현 대통령 관련 연설에서 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분들의 마음을 조금 샀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당시 그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됐었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의 개인의 역량도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건 2등이 된 데 있어서. 사실 저는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뭐 오랫동안 민주당을 알아왔지만 그리 널리 알려진,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정청래 의원이나 네. 또는 뭐 최민희 의원처럼 그렇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의원은 아니었죠. 아니셨죠. 네, 그렇죠.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대구 경북 연설회였었나요? 박선원 의원이 최민희 의원의 축의금에 대해서 네. 신랄하게 한번 비판을 하셨어요. 네. 연설 중에. 그래서 그 영상도 되게 회자가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박선원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다는 거, 뭐 수석까지는 안 되셨지만 그래도 친명 주자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를 받은 것은 사실 지역적인 어드밴테이지도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박선원의 출신이 네. 호남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의 그런 많은 표를 받아서 당시에는 1위로 네. 올라가실 수 그렇죠. 있었죠. 그때 당시 순간적으로 역전이 일어났었죠. 네네.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사실 박선원 의원께서는 이번 전당대회 때 막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저희가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이 너무 부정적인. 그렇죠. 너무 많았죠. 서로 스스로를 갉아먹는 이슈들밖에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그래서 향후 박선원 의원은 김민석 당대표의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후보와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지도를 확실히 쌓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대중들에게 조금 더 이제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그런 당대표와 그리고 최고위원 그리고 당원들과의 가교 역할을 그렇게 충실히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할 수 있으니까 지명직은 아직 선정이 안 됐으니까요. 네. 이제 뽑힌 최고위원 중에서는 서미화 후보와 그 다음에 박선원 후보가 현재로서는 김민석 당대표를 지원 사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서미화 후보도 연설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지만 박선원 후보의 말에 사실 좀 무게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박선원 후보의 이런 언행이 좋은 쪽으로서의 언행이 김민석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런 조금의 예측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것, 저희가 영상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참 많이 웃었습니다, 같이. 자, 수석 최고위원으로 최민희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네. 사실 전당대회 발표하는 그 날까지도 문제였어요. 뭐 전당대회에서 소병훈
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뭐 광우병 걸리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왜 하지? 저도 워딩이 납득이 네, 저도 처음에. 사실 그게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네. 여러 차례 화면을 돌려보고 네. 다른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것도 같이 보면서 보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들어오시다가 어떤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본인은 그게 고의적으로 네. 누가 충돌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광우병 걸린 소처럼 혼자 넘어진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사회자가 그렇게 언급을 안 해주니? 그렇죠. 그게 아니었죠. 근데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기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의 그 모습이 방송 3사를 포함한 모든 유튜버들이 다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라고 할 때도 입장하지 않고 노려보는 모습, 그리고 소병훈 위원장에게 가서 저희가 들리진 않았어요, 그때 네. 현장은. 네. 뭔가를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하다못해 마지막에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가서 데리고 오는 상황까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였고, 자,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렇죠. 혼자만 손을 잡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네. 그거 팀장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한번 판단하시나요? 뭐 이건 사실 저희들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네. 뭐 과감 없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기분이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다. 어떤 게 기분이 아니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뭐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우리가 비록 나를 포함해서 내가 수석 최고가 되고 우리가 3명이 됐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기쁘지 않다. 직접 언급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또 최민희 후보가 향후의 역할을 정청래 후보의 뭐 아바타 그런 역할을 또 철저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너무 우려를 하자면 아바타가 네, 네.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게 우려네요. 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적으로 좀 아까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도환 팀장님하고 백스테이지에서 좀 사견을 좀 나누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의원이 본인이 안 것 같아요.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크지 않은 팬덤이지만 좀 예전부터, 그러니까 청래당이라는 표현을 사실 송영길 후보도 전당대회 기간에 언급을 했었죠.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벌써 한 6, 7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오래된 팬덤과 조직이 있다는 거는 최민희 후보가 이번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년 뒤에 다가올 본인의 남양주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온라인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선은 저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는 반드시 경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전략공천이 안 되겠죠. 네. 그럼 그 경선 과정에서 화력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전당대회에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저는 다분히 전략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정청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연설들도 좀 회자가 됐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민수, 이성윤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도암 팀장님하고 잠깐이라도 좀 깊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1회 방송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반인 여론조사가 반드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했죠. 네, 왜 이런 형식의 전당대회 표를 계산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최고위원회에서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의 표는 그 이전 대의원과 일반 당원에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못 미쳤지만, 최고위원 같이 다다다닥 붙어있는 이 등수 안에서는 위력을 발휘한 거죠.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성윤 후보가 저희 이제 최종 권리당원 투표만 집계 됐을 때는 지도부에 입성을 못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셨죠, 이분이. 그렇죠. 단 한 번도 1등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늘 추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 이분이 갑자기 1등이지? 그래서 이성윤 후보께서는 5등도 아니고 여론조사가 1등을 함으로써 4등으로 입상을 했단 말이죠. 한민수 후보까지 제쳐버렸네요. 한민수 후보도 제쳐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김용 후보가 네. 대의원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권리당원과 1대1 비율로 네. 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30%에서 한민수 후보가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역전이 돼버렸죠. 소위 말하는 팀 정청래 후보들이 1, 2, 3등 다 싹쓸이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청하고 계신 우리 애청자님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의아함을 가지고 계신데 김도함 팀장님께서 정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너무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최민희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다면 네. 제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의 흐름에서도 늘 그래 왔단 말이죠. 1등을 했었죠. 계속 그렇죠. 최민희 근데 후보가. 마치 딱 필요한 순간에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상위권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나니까 이성윤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밀어줘야 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3명이 지도부 입성할 수 있어. 이런 전략적 투표가 아니면. 그렇죠. 사실- 근데 그 사실 전략적 투표가 당원들한테도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물며 제가 듣기로 이게 2,000 샘플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2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기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민주당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했던 경선 때 활용을 했던 여론조사 기관 두 곳에서 했겠죠. 2,000 샘플을 가지고 했는데 도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원하는 답을 여론조사가 탁 내버리니까 너무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왜 02가 아닌 070 번호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샘플 모집단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사실 추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대표 선거가 끝났지만 한 번은 좀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쉽게 됐습니다. 우리 김용 후보. 근데 뭐 승부의 결과는 냉철하니까요. 김용 후보가 낙선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 후보는 사실 이제 친명 색채가 가장 강한 그쵸?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개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다른 후보들은 다 이제 의회,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그쵸. 재선이거나 초선이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민주연구원의 부연구원장을 하죠. 네. 그리고 성남이죠. 네. 경기도 성남에서 시의원을 2번 하신 경력이 사실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치적 경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상대 후보보다는 다 좀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런 판단을 또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용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친명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장착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를 모두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사실 최고위원은 과반을 뺏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영남권에서 등용할 수 있었던 인재들, 예를 들자면 뭐 김두관 전 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나와서 네. 김민석 호에 같이 출항해주고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주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같이 띄워줬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용 후보께서도 지난 한 달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마을에서 나름의 분석을